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항상 반대로 말하기 좋아하는 JP모건이 욕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코인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양치기 소년으로 유명하죠. 종필이 형이 최근에 했던 발언들을 맛보기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했던 발언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또 맞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반대로 얘기를 잘한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14일자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이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 호황 기대는 오산이다.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란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내년에 소비 위축될 것이다. 저축한 거 다 까먹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호황은 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7월 9일자엔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큰 호재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그 근거로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에서 나왔는데 그거 사람들 떠들떠 보기나 하고 있냐. 21년 이후 불장이 끝났으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다른 나라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또 폄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월 23일자 하나만 더 기사를 보시면요. 국제유가 150달러 간다. 근거로는 고금리와 탄소 중립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가가 150달러 가면요. 세계 경제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최근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거의 JP모건은 미국 경제가 망할 거라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일단 또 우리 쪽에 중요한 코인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JP모건은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코인 관련 보고서를 낼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인 쪽으로는요, 적중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타이밍에 반대로 얘기를 한다. 그 증거를 몇 개만 가져와 볼게요. 일단 21년 11월 달 기사였는데요. 이 날짜를 보시면 비트코인 올더타임 하이를 기록했던 21년 10월로부터 한 달 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 당시 나온 게 비트코인보단 이더리움을 투자하세요. 이더리움이 투자자에게 정말 나은 선택입니다. 추천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을. 그래서 그 근거로는 이더리움의 활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더리움이 디파이에도 들어가고 NFT에도 들어가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 위로 올라갔다. 이더리움을 여기저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언제 추천을 했을까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요. 535만 원을 기록할 때 정말 고점에 추천을 했었네요. 그리고 이때 당시 여기저기 나와서 추천을 했었는데요. 다른 데 기사를 보면 이더리움의 장기 가격 전망을 무려 14.7만 달러. 얼마인가요?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정말 높은 가격일 때 뭐 4배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비트 차트에서 제가 나타나 봤습니다. 요때가 이제 21년 뭐 10월 11월 근처인데요. 이 쌍봉 사이 590만 원 정도 갔었잖아요. 이때 사이에 살짝 떨어졌을 때 535만 원 정도 떨어졌을 때 이더리움이 엄청 더 오를 겁니다. 추천을 했었네요. 근데 추천하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정말 이 절묘한 타이밍에 추천하고 수직 낙하해서 120만 원까지 떨어졌었네요. 5분의 1 토막도 더 난 것 같은데요. 참 절묘한 타이밍에 반대로 추천을 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3월 10일자 기사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친화은행,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뱅크들이 이제 줄지어 파산을 했었죠. 이때 당시 JP모건이 뭐라고 했었냐?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타격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공포감에 이제 기름을 확 끼얹었네요. 이러면서 실제로 이때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채굴기업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었고요. 그 근거로 이제 JP모건은 달러 입출금 처리를 위한 즉각적인 네트워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코인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면서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요거 역시 제가 업비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때 3월 10일자에 요때인데요.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3월에 훅 떨어졌었죠. 이 여러 가지 뭐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등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나름 공포가 심했을 절묘한 시점에 13,000달러 간다. 이때 당시 한 2만 달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무서워서 뭐 파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추락 전망 13,000달러를 한 이후로 크게 올랐다.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참 절묘한 타이밍에 추천을 반대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JP모건이 얘기하는 거와 반대로 얘기하면 뭐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 제가 좀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JP모건의 최근 발언 살펴보면 9월 22일 자료에서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더리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활성화 실패했다. 부정적인 단어죠. 그리고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활동이 둔화됐다. 실패 둔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더리움은 흠을 찾기 어려운 코인이긴 한데요. 그 사이를 팩트로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를 가져왔죠. 근거들을. 이더리움 1일 거래 건수는 12% 줄었다. 1일 활성 주소 수는 20% 줄었다. 그리고 이제 디파이에 대한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하죠. 총 가치 잠금 8% 급감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활동이 좀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더리움 별론 것 같은데 특히나 미국 규제 강화하고 테라루나 뭐 스테이블 시장 위축 등등을 가져오면서 이더리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요, 이러면서도 은연중에 본연의 본심이 조금 드러나는 게 있어서 그 대목을 설명을 드리면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테이킹 규모가 50%나 늘었지만 근데요 이때 당시 그 상하이 업그레이드 당시에 JP모건은요 또 반대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마음대로 이제 출금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맡겨놨던 거에 대한 출금.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이더리움 가격 많이 떨어질 거고 사람들 많이 안 맡길 것이다. 예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스테이킹 규모가 50%나 늘었다. 사람들 오히려 더 맡겼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도 뭐 스테이킹 하는 데만 한 50일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줄 서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스테이킹 규모가 너무 늘어나 버렸고 라이도 리도라고도 하죠. 라이도 등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중앙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제 이게 본심인 거죠. 무슨 얘기냐, 이더리움 안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스테이킹 규모가 라이도라는 곳에서 다 이거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이 이게 너무 높더라. 중앙화된 거 아니냐. 근데요, JP모건이 그것도 은행, 세계 최대 은행이 중앙화를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더하면 더했지. 요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죠. 나도 이더리움으로 이자 장사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다 해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더리움으로 난 이제 시세 차익도 있고요. 이자 놀이도 하고 싶다.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걸 저는 추측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코인, 두 번째 발언, 최근에 안 좋게 얘기했던 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건 조금은 지났는데요. 5월자 기사였습니다.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계속 위축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영향 미칠 것이다. 당연히 위축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들로 미국 당국이 규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도 SEC가 BUSD에 대한 발행을 금지를 아예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은연중에 본심이 자꾸 나옵니다. JP모건은 테더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다. 요거 부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와 디파이에 대한 접근 수단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도 살 수 있고 디파이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이 위축되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름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으나 뒤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떨까요?
이건 팩트는 맞습니다. 9월 24일자 기사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계속 18개월째 감소되고는 있는데 그 와중에 뭘 하고 있느냐? JP모건 예금 토큰이라는 거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JP모건의 예금 토큰,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편의상 개념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기사에도 이렇게 기사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안 좋으나 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 기관들에게 팔아먹기가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JP모건은 예금의 코인화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9월 8일자 기사였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예금 토큰 인프라 개발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JP모건은 이 디지털 예금 토큰 기본 인프라는 대부분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끝났다는 거죠. 지금 세팅은 완료됐고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토큰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이 규제 당국을 존중합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당국이 승인을 하면 1년 내에 우리는 상품 엄청나게 출시를 할 것이다. 이미 준비 완료됐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적인 금융 내에 블록체인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이런 특이한 상품을 만든 겁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이거를 소개를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올해 초 사실은요. JP모건은 올해 2월 달에 예금 토큰 개발을 이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준비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겠죠. 그래서 2월 달에 이 예금 토큰이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우수하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기에선 이 기사에선 이제 다르다고 언급을 했는데 아무튼 예금 토큰을 이미 준비를 해서 이 토큰화된 이자놀이, 은행놀이를 나는 완료시켰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는 했지만 뒤에서는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종필이 형은 결국 시세 차익은 기본이고요. 은행 프레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P모건은 세계 최대 은행답게 코인에 접근하는 방식이 참 은행스럽습니다. 시세 차익을 넘어서 예금과 대출의 프레임을 들고 와서 코인 시장을 삼킬 거라 보는데요. 그래서 시총이 크며 이자를 줄 수 있는 이더리움, 만약 비트코인이 스테이킹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혹은 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예금 토큰 위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